네, 블라인드 뷰 시간 돌아왔습니다.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체코듀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섹터 물어볼까요? 그쵸. 요즘 또 코스닥이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는 요새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종목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약 호부 물질로 가겠느냐, 아니면 플랫폼으로 가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비만 치료제로 아싸리 그쵸. 도약을 하겠느냐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저는 바이오 당연히 날씨가 추워지면은 한두 종목은 꼭 가지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빨리 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순환매 시즌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신약입니까? 플랫폼입니까? 신약 쪽이죠. 신약이죠. 신약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HLB. 진짜 오랜만이죠. HLB. 들어볼까요, 한번?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예전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누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좀 제약바이오 좀 아시는 분들은 HLB를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시장에서는 양치기 소년 이미지가 돼버린 느낌이죠. 매번 이제 허가 나올 거다 하지만 실패하면서 지금 두 번째 고배를 마시고 내년 1월에 또 새롭게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병용요법을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생각보다 유의미했다라고 해서 그 란셋 종양학회 여기에 또 등록이 되면서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내년에 정말 FDA 승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기대감도 또 한층 커진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11월 초중반이었죠. 이제 영국 투자회사한테 2천억 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 회사들한테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엄청 잘 가는데 HLB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얘기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몰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 공개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언제 주목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사실 요새 코스닥 지수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코스닥의 메인 섹터다라고 하는 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건 다들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뽑혔던 게 뭐였냐면 10월달 증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막 하락 종목이 더 많고 특정 우량주에만 돈이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특정 우량주들로 집중됐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소리는 좀 소외받거나 외면당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HLB 같은 경우는 과거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의 거의 되게 탑급 종목이었던 만큼 이번에 한번 HLB 쪽으로 관심이 한번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해당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HLB는 급격한 상승에 지금 절반 조정 죽고 절반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전에 FDA 그 승인 실패 로 만들어졌던 갭자리 66,000원 정도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52,0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조금 길게 보면 5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제가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눌리면 HLB도 당연히 따라 눌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60일선 정도까지 한 45,000원, 45,000원, 44,00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4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52,000원, 중기는 5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였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이제 관심을 받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다 보니 목표가와 손절가를 딱 정하고 접근하시는 걸 게 좋다. 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KCTC 요 유통? 네, 그렇죠. 아마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한번 KCTC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맞네요. 그때 이제 목표가를 좀 잘 달성을 하고 그쵸. 최근에 좀 다시 좀 거론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도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직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물류 포워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이제 각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 KCTC를 비롯해서 이제 해운 물류 그리고 이제 육상 물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세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 법인 성장세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태국, 베트남, 중동 발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영업 매출처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제 동남아 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갈등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간 차익을 좀 얻는 게 이런 KCTC 같은 이제 물류 업체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북극항로위원회가 또 출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전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제 종전협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야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겠습니다만은 러시아에 있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현대차 공장이 지금 바이백을 하냐 마냐가 결국은 또 하나의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1차적으로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먼저 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600원.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항상 이 어떤 세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고에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일수록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KCTC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유통이 아니죠. 물류죠, 물류. KCTC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수재민 대표의 전략입니다. 최적의 투자 전략 바로 확인해 볼까요? 블라인드 오픈! 오늘도 기준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추세선. 자, 코스닥 추세선 위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4,000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코스피의 추세를 회복하는 게 코스피 4,000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23,200도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를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방향성이 우상향이라 그래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세선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을 체크를 하고 상단 부근 오면 다시 또 추세선 하단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 올려가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 라인,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상승 추세로 다시 재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 상단 라인은 935포인트에서 940포인트예요. 그럼 이 자리를 오면 이 추세선 상단을 뚫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의 우상향 추세로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935나 940포인트에선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맞는 대응일 겁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 하단 라인, 여기서 시장 지수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에서 900포인트가 추세선 하단 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추세선 상단 라인보다는 추세선 하단 라인 부분이 890에서 900포인트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메인 섹터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고점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메인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오늘도 어떤 사자성어로 준비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발리부중. 처음 봅니다. 네, 화를 쐈는데 맞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말이 이제 반구재기라고 해서 불발이네요, 불발. 그렇죠. 화살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전략을 수정해보자라고 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재민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사실은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생각만큼 뭐 탄력이 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최근의 섹터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섹터들이 좀 강세가 장 초반에 나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르게 수급이 또 이탈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는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주도주 여전히 쥐고 가셔야 됩니다. 반도체, 바이오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순환매 추세가 과거처럼 뭐 일주일, 2주일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에서 빠르게 종목별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단기 차익에 대비해서 접근을 단기 매매로 오히려 승부수를 보신다면은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현금 확보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달려왔던 어떤 강세보다는 오히려 단기 매매로 빠른 순환매를 적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 보유주를 좀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실비열에 잡지 마시고 1월, 2월까지 꾸준히 나누어서 접근하시면은 포트폴리오 정비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도주를 그렇다고 포기를 하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뭐 5에서 10% 이상의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좀 저평가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시는 게 네. 지금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까지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